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죠.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고충은 좋은 일, 봉사 등으로 포장돼서 묻히기 일쑤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요양보호사인 이건복 좋은 돌봄 실천단 대표 그리고 조추용 꽃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17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서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줄여주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일종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 각 분구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헤일리 앤 히스 코메츠의 Rock Around the Clock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고령 사회의 요양보호사들의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업무 외에 노인들이 요구하는 잡일에 시달리고 또 폭행과 욕설까지 당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디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자, 먼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건복 좋은 돌봄 실천단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하고 있죠.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기요양 시작되기 전부터 이걸 했으니까 한 10년 넘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그 전부터 일을 하셨군요. 네, 그 전부터. 예. 그러면 뭐 정말 베테랑이시고 별의별 분들도 다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근데 실제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외에 뭐 이른바 잡일을 부탁받거나 뭐 폭언을 듣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맞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별일 다 있죠. 그 방문 요양보호사는 그분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대1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이 가족은 다 나가고. 이제 가장 곤란한 게 이제 성희롱.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게 가장
곤란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폭언이나 이제 폭행 그거는 치매 어르신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순간순간 이렇게 그 뭐 흥분되거나 감정이 좀 안 맞으면은 폭행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여성분이면 좀 덜한데 남성분이 이렇게 폭행할 때 진짜 좀 곤란하죠. 네. 그러게요.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대처하세요? 현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주변에 누가 한 명이 더 있거나 그러면 같이 좀 대응을 하는데 거의가 1대1로 일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어서. 예. 뭐 고스란히 뭐 당해야죠 뭐. 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인데 그 정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어서. 예. 그거 할 수 없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군요. 저희가. 그럼요. 요즘은 그 장기 요양 집에서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기존 질병에다가 치매를 거의 가지고 계세요. 예. 치매라고 진단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치매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뭐 병원 신세 질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군요. 그럴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몸 다치는 걸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뭐 치매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제일 힘든 게 성희롱이 벌어질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현실이 힘들군요. 그러면 가족분들한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뭐라고들 하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가족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힘들었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네,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할 일이 없다. 예, 그럴 리 없어. 아하.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또 부인 되시는 분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 양반이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네가. 예. 이렇게 바라지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기관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기관은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다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좀 대응해라. 어떻게 요령 좀 없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네요. 그 기관에서는. 그렇죠. 예. 아하.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명칭을 효나눔이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 자체도 사회적으로 효도이기 때문에 참아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결국 부당한 일을 겪어도 단호하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효나눔이는 진짜 안 되는 얘기예요. 효나눔이라는 것이, 효라는 것이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돌봄 일이었잖아요. 보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거를 우리 요양보호사는 돈 받고 일을 하는데 왜 효나눔이라 그래요? 그냥 이게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려면 좋은 돌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효개념은 없어야 돼요.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요양보호사를 효개념으로 가져가지 말고 노동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돌봄 실천단인데 장기 요양을 많이 이해하시는 교수님이랑 요양보호사들이랑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돌봄이라는 거 안에는 이용자나 요양보호사나 국가나 보호자가 각자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같이 져야 된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의 효 개념은 전부 요양보호사 혼자 희생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와닿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건복 좋은 돌봄 실천단 대표였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요. 계속해서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좀 처참하네요.
그러면 예. 요양보호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복지법의 그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 노인질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질환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있어서 신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이죠. 예. 그래서 이 노인복지 서비스 전반적인 것이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력입니다. 예. 이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전문 요원들인데, 이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한 1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2만 명 정도. 32만 그러니까 약 한 22% 정도가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22% 수준의 32만 명 요양보호사면은 지금 딱 적당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대체로는 이제 좀 공급이 과잉됐다고 하더라도요. 예. 사실은 열악한 어떤 낮은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업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50대가 82%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서도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좀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격 취득은 140만 명이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2만 명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할 텐데, 뭐 정부 지자체에서도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혹은 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뭐 허드렛 일, 잡일,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처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낮은 임금이고 두 번째는 짧은 근무 경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이 높고 이직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보면요. 이제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 즉 재가복지 집에 방문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7,500원 정도입니다. 아, 시급으로 받습니까? 네네,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고 일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 시설에 있어서는 이동하거나 일이 없는 날도 월급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입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이 146만 원쯤 되어서 8,200원쯤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임금을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은 간병인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간병인은 9,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은 한 2,000원 정도 낮은 수준. 입소시설,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약 300원 정도, 1,300원 정도 낮은 수준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방문 요양을 하려고 자격을 취득했다가 간병인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간병인 수준이 임금이 높으니까요. 게다가 또 이분들이 근무 경력이 2년 미만, 그러니까 일을 배워가지고 좀 손에 익을만 한 2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55%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자꾸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희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잠시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적인 처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건복 좋은 돌봄 실천단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현실은 우리가 뭐 기사에서 접하거나 뭐 뉴스에서 접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교수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뭐 낮은 임금 그리고 짧은 그 경력 이것이 계속 연동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병인과 네.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시급이. 근데 네. 지금 이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들인데 네. 직접 고용이 아니고 민간 네. 외주 용역업체들에 속해서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처우 개선에 도움을 안 준다는 비판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외부에 있어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직접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왜 시간급으로 고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어서 시간으로 계산했어서, 급여를 계산해주죠. 예.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절대 다수인, 장기요양, 방문요양에 있어서도 시간급으로 계산해갖고 줄 수뿐이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시간까지도 전부 다 급여를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57만 원뿐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57만 원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 일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성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등한시 될 수도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뭐 요양보호사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네.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 그러니까 뭐 고령 독거노인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겠군요. 아니 그러면요. 예. 전체적인 체계가 잘못되고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서비스는 서비스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보호 규정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2인 1조로 방문해야 된다든지 아까 인터뷰를 했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제 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아하.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죠. 예. 네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장기 근속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서비스 제공 방법의 문제라든지 업무 표준화를 하기 위한 매뉴얼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네. 이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그렇습니다. 개선을 바라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회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또 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들로서는 이것을 보험료로 부담을 해서 보험료에 대한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납득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들 때문에 급여를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또 제한적이기도 하죠. 예. 네네. 자, 어쨌든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나탈리 머천트의 One Fine Day 듣고 2부에서 뵙죠. One Fine Day.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1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974번님이 효나눔이라는 명칭은 요양보호사가 제외된 오로지 의료인 입장에서 지어진 명칭이라고 봅니다. 요양보호사를 단지 도구로 여기는 어감이 강합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자, 2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김태희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세계 39개 도시의 시장이 서울에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모였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요. 세계 도시,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을 하는 국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 시장 포럼이 있습니다. 39개 도시 시장과 11개 국제 기구 기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인데요. 굉장히 북적북적 바쁘겠습니다. 네. 대규모 국제회의가 이렇게 연달아서 열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 세계 각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 도시 시장님들이 서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네. 근데 경제 분야에서는 포용적 성장,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 뭔가,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흔히들 이제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포용적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부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모색하는 그런 가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경제라고 하면요, 시 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시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유엔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 73억 명 중에서 현재 30억 명이 이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0년 내에 이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질 거고요. 대부분의 인구가 이제 앞으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사실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일단 이런 연대를 모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도시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 선언이나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지방 국가 정책을 좀 선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또 도시 간의 연대를 통한 해법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도시 간의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대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이면은 또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도 공유해주고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될까요? 네, 먼저 이번 포용적 성장 챔피언 시장 회의는요,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서울시의 포용적 성장 사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도 발표를 하고 각 주제별로 이제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 주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서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각 도시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실천력 있게 이행할 것인지를 선언하는 서울 선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또 환경 문제도 뒷받침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김태희 과장이었습니다. 레이 찰스가 부르는 Hit the Road Jack 듣고요. 경기도 소식 만나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가 중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시의회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용인시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 용인시가 내년부터 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예. 전국의 그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그 우선 내년에 용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3천 명에 대해서 1인당 약 29만 6천 원씩 모두 68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교복 구입비 지원은 교육의 그 공공성 강화와 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용인시의 그 중고교생 교복 지원 정책은 지난 7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이후 그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그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찬성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용인시는 시의회와 이번 교복뿐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심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용인시는 애초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채무를 졌다가 올해 채무를 청산하고 주민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교육은 물론이고 여러 방면의 복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년이면은 경기도라는 말이 생긴 지 100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민의 날이 새로 정해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에 서울의 외곽 지역을 경기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데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 내년이 바로 1000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에 맞춰서 경기도 주민의 일체감 형성, 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최근 이 날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10월 18일이 경기도민의 날로 정해졌는데요. 경기도의회 도민의 날 심의위원회가 1018년에 경기란 말이 처음 생겼다는 데 착안해서 앞뒤에 숫자 2개씩을 따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10월 18일 말고도 처음에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6월 23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처음 넘어선 11월 1일, 또 5월 7일 등이 후보 날짜로 올랐었는데, 10월 18일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새로운 경기도민의 날 10월 18일 오늘이군요. 자, 그리고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올 들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향남, 또 수원 등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가 나서서 업체 측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별 뾰족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가장 많은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킨 업체가 부영주택인데, 이 업체가 시공한 아파트 부지 대부분이 공공에서 공급한 점에 착안한 겁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주택기금의 저리대출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3도어 다운의 Be Like That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